반갑습니다. 김종호 인사드립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8월 하반기로 이제 넘어가니까 조금 바람도 시원해지고 계절의 변화가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67회차 재택도 특강으로서 오늘의 주제는 미완의 부동산 토지에서 해답을 찾아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땅값 비싼 곳과 싼 곳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땅값 싼 곳의 특징은 비수도권의 경우입니다. 첫째, 접근성이 낮은 편이다. 둘째, 현장감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입지다. 셋째, 수도권은 그 반대이기 때문에 실수요 및 투자자가 급증세다. 땅값 비싼 곳의 특징은 첫째, 수도권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현실이다. 둘째, 개발 위치가 탁월하다. 제가 그동안 강의를 많이 하면서 수도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좋은 부동산의 첫 번째 조건. 첫째, 인구 밀도가 높다. 둘째, 젊은 층이 증가한다. 셋째, 현장감이 높다. 넷째, 인구 증가세 또한 높다. 다섯째, 수요 인구가 증가한다. 여섯 번째, 빨대 효과와 풍선 효과의 영향을 동시다발적으로 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자면 판교역에 있는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 빨대 효과가 있습니다. 또 강남역, 삼성역, 잠실역, 강남역 세 군데가 또 빨대 효과가 있죠. 다음, 접근성의 재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속도로, 전철 등 대형 재료가 있고, 둘째, 젊은 고정인구인 산업경제활동 인구가 많다. 질적 가치가 높은 인구이므로 예를 들자면 스마트 테크노밸리나 융복합 산업단지를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잠재성의 강력한 재료가 있습니다. 접근성입니다. 예를 들면 신분당선이나 SRT, KTX, 서울 문산 고속도로나 서울 세종 간 고속도로, 또 서울 강남 순환 고속도로를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고수가 보는 좋은 땅과 나쁜 땅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땅에 관심도가 높은 사람 중 땅부터 보자는 식으로 접근하는 예비 땅 투자자가 의외로 많습니다. 현장 가기 전에 땅의 성능과 지역 정보 또 특징을 경청한 후에 현장을 가야 되는데, 현장에서 만나자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고 날짜를 잡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반바지를 입고 나서 내일을 입자는 그런 식입니다. 브리핑을 듣기 전에 현장부터 보자는 사람치고 투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극히 드물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들은 현장감이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현장감이 100% 완벽한 땅을 모색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땅은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무조건 무턱대고 현장 답사부터 하자는 그러한 사람은 하수가 틀림없습니다. 좋은 땅은 보물단지이기 때문입니다. 자신감이 발화할 수 있는 기회의 공간이 곧
좋은 땅인 것입니다. 나쁜 땅은 애물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난감과 같은 존재가 되겠죠. 실수요자가 바로 견지할 사항은 교통과 교육과 자연입니다. 투자 가치 기준으로 본다면 접근성과 미완의 부동산 조건입니다. 미완의 부동산은 땅에서 해답을 찾아라. 미완의 부동산은 땅에서 해답을 찾아라. 땅과 집의 차이점은 다양합니다. 큰 집은 존재하나 큰 땅이라는 말은 통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완의 부동산이 땅이기 때문입니다. 완성물이 되고 나서 가격이 뛰게 됩니다. 기대감 면에서 집 대비 땅이 크고 높습니다. 지금 그 강남에 볼 것 같으면 강남 3구에 수급하고 있는 잠실 5단지나 또 엄마 아파트 개포 1단지 같은 경우는 대규모 중층 혹은 초대형 그런 단지인데 지금 최근 와서 땅값이 뭐 한 1억 정도 뛰고 있어요. 그러한 재건축 단지들도 실제로 땅값입니다. 평당 4, 5천만 원 정도 하는데 그게 집은 이제 다 허물어지고 없고 땅값인 것이죠. 땅은 장점이 단점보다 훨씬 많습니다. 백세 시대가 아닌 장수 시대입니다. 수명이 길어지면서부터 장기 투자 종목을 대표하는 땅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래 살다 보니까 재테크는 필수 덕목이 되었습니다. 소액 장기 투자 종목인 땅은 장수 시대의 서민에게 딱 맞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투자 유망 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판교의 경우 투자 가치는 무한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도대체 판교에는 어떤 투자 가치가 있는 것일까? 먼저 지리적으로는 강남권을 기점으로 분당보다 더 가까운 곳에 위치하면서 교통 접근망도 앞으로 더 확충될 그런 계획입니다. 도시 규모는 분당에 비해 절반에 불과하지만 20만 평의 벤처단지 테크노밸리 에듀파크가 조성되어 분당 못지않은 자족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교육시설을 갖추게 되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유비쿼터스 환경, 최첨단 정보통신시설과 완벽한 도시 설계 등의 요소는 기존의 신도시들과 비교할 수 없는 장점이 됩니다. 분당 같은 경우는 590만 평인데 판교는 280만 평으로 절반 규모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최고의 값어치를 누리고 있는 곳이 바로 판교 신도시입니다. 분당은 20년 이상 된 중고 아파트가 주류를 이룬 반면 판교는 신평면에 고급 마감재를 사용한 새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숨은 진주를 몇 군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화성 동탄, 광교, 김포, 파주, 청라, 인천 청라 신도시, 그리고 시흥시와 광명시가 숨은 신도시입니다. 파주 신도시는 교와 택지 개발지구 포함해서 약 600만 평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교와 신도시가 62만 평을 합쳐서 597만 평 규모로 일산 476만 평, 분당 594만 평을 능가하는 수도권 최대 규모의 신도시로서 구상되었습니다. LG 필립스 LCD 단지와 출판 문화 단지를 비롯해서 7개의 산업 단지가 있고 대부분 농지와 낮은 구릉지로 형성되어 개발 잠재력이 큰 곳이 바로 파주입니다. 기존 신도시 인구 지금 그 운정 신도시는 인구가 15만 명이 들어갔습니다. 공단 정설이 됨으로써 LG LCD가 110만 평이 정설이 됩니다. 그래서 165만 평의 거대한 산업단지가 되는데 앞으로 20만 명이라는 인구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600만 평의 신도시가 또 조성되어야 그 인구를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DMZ 인근에 경제특구, 관광특구가 약 1000만 평 계획되어 있어서 남북 간 교류 시
인적 교류 시의 발전 가능성은 수도권에서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땅값 상승률도 전국 1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산 서구 장항동, 대화동, 송산동 JDS 지구를 하죠. 852만 평에 852만 평과 연결되어 있고 특히 운정역과 운정역 인접 중심 상업지구가 빨대 효과, 풍선 효과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GTX, KTX, SRT 고속전철 3개가 연장되고 경의중앙선과 지하철 3호선이 또 연결되어서 5개의 전철 노선이 운정역으로 연결되는 복합 환승센터도 설치를 추진 중입니다. 다음, 토지 투자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적도와 현장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둘째, 취득 목적에 맞게 개발 이용 및 개발이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셋째, 유망지역에 대한 편견을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넷째, 자금 조달 계획을 체계적으로 짜야 됩니다. 다섯째, 투자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대규모 개발 예정 지역 등 땅값이 급등하는 곳은 정부가 나서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판교 같은 신도시의 경우 용인도 원산면 같은 똑같은 케이스가 되죠. 원산면 지금 SK 하이닉스가 들어갑니다. 개발이 기정사실화되면서 땅값이 급등하자 미리 그 지역에 투자해둔 사람들은 이익을 남기고 재빨리 빠져나갔습니다. 남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뒷북 투자하지 말고 부동산의 라이프 사이클을 파악하고 미리 오를 지역을 선점해야 됩니다. 이른바 무릎에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는 말은 바로 이러한 타이밍의 중요성을 뜻하는 말입니다. 적절한 매매 타이밍 선택은 공통법칙입니다. 토지 투자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부자들은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을까? 얼마 전 한 잡지사에서 부자들의 자산 관리를 담당하는 PB, 프라이빗 뱅킹 10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조사 결과 어떤 상품은 단연코 부동산 70%였습니다. 향후 기대 수익률이 가장 높은 자산에 대한 답변은 역시 부동산이었는데 85%가 답을 했고 응답자 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부자가 선호하는 부동산 유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조사를 또 했는데 토지라고 답한 응답자가 29명, 아파트라고 답한 응답자가 19명으로서 합치면 48명, 48명이죠. 그래서 응답자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땅이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더 많았죠. 고액 자산가들이 주로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거용 부동산보다 땅을 선호하는 것은 그만큼 수익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가운데 황금성이 가장 낮은 종목인 토지인데도 불구하고 땅은 소유 자체만으로도 마음을 든든하게 만드는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투자 기간을 본다면 제가 자주 말씀드린 KTX 광명역의 사례를 본다면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인데 초역세권에 단기 2년에서 3년, 중기 4년에서 5년, 장기 6, 7년이면 평균 최하 500%, 최고 2000%까지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넉넉한 그런 시간을 필요로 하고 땅 투자의 성공 실패 여부는 시간과의 싸움에서 누가 오래 버틸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토지 시장은 신도시 개발, 택지지구 지정 등 개발 재료를 타고 장기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집니다. 토지 시장에서 인기를 끄는 이유는 약 1000조에 달하는 시중 부동자금이 주식
주식으로 옮겨가지 못하고 부동산 주변을 맴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 토지는 각종 개발 호재가 있을 경우 경기 흐름과 무관하게 지가가 상승한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투자 기간에 비례해서 토지만큼 수익률이 높은 상품은 없다고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파트는 두세 배 정도 올라도 10배에서 100배가 오르지는 못합니다. 반면 토지는 100배에서 1000배까지도 상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 관계상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내재 가치, 저평가된 부동산의 기회가 있습니다. 사례를 들면 시흥시, 광명시, 고양시, 파주시 등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둘째, 미래가치, 5년 플러스 마이너스 2년 후에 대박 상품을 노려라. 길 것 같아도 5년이라는 세월은 금방 가게 됩니다. 셋째, 희소가치, 흔한 부동산 절대 사면 안 됩니다. 넷째, 투자 유망 상품에는 반드시 위의 3대 가치가 있습니다. 다섯째, 조망권, 명품 부동산이 공통된 프리미엄입니다. 서판교의 청계산 자락, 타운하우스들, 용인시 수지구 고기도의 고급 전원주택 단지, 광교산 자락이 있죠. 양재천, 중랑천, 안양천 등 한강 지천을 포함한 강조망권, 리버뷰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서울숲 등 파크뷰, 북한산, 대모산 등 마운틴뷰, 또 골프장 조망권, 그린뷰, 레이크뷰, 오션뷰, 아일랜드뷰 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부동산 입지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은 공간이며 위치이자 자산입니다. 여섯 번째, 법률적 분석. 골치 아픈 문제는 사전에 피해야 됩니다. 일곱 번째, 수익성 분석.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죠.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물리적 분석.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집니다. 이상으로 제67회차 부동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중호였습니다.